세종시 수정 공론화로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이 심화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구독 거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 논란과 관련된 보도 성량 때문인데요. 지금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이런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네. 정운찬 총리가 내년 1월까지 세종시 대안을 내놓겠다. 그런 뒤에 이제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한 땅값 인하를 추진하고 이 수정론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시지탄이지만 필사적으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아랫돌을 빼내서 윗돌 개는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유치 이외에 해외 유수의 기업과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상하이를 개발할 때 몇십 년을 통째로 거의 무상으로 조차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일자리만 만들어진다면 기업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세종시 문제 관련해서 불만이 당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보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불만들인데 말이죠. 청와대와 정부의 이 독주설인데 이른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게 불만입니다. 물론 기업이나 학교와의 유치 교섭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공개하면은 정부의 교섭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충의 윤곽과 방향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교섭 진행률, 소위 이제 우리가 공정률을 알아야지 당도 대책을 세우고 도울 수 있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빨리 실효성 있는 이런 윤곽이나 방향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에 세종시 원안 수정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고 이제 다른 친박계 의원들도 동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 국민과의 약속을 얘기하지만 이는 국익 추구와 사익 추구의 갈등이자 충돌입니다. 2005년도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지지층은 물론 소속 의원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찬성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하고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의 표를 계산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적 사익 추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9년도 지금 국민과의 약속임을 내세워서 원안 보수를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2005년도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도민, 국민과의 약속을 얘기하지만 가장 강력한,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차기 대권을 겨냥해서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적 사익 추구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5년 전 당시 보면 행정도시법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에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고요. 또 의총에서도 40몇 대 30몇으로 또 이 추인을 했고요. 이런 그러면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정확한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과정은 분명히 소속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것을 관철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 즉 표를 계산해서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수도가 쪼개져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국가적 비효율을 우리 국가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감당해서도 안 되고요. 하여튼 국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선거에서 엄청난 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이 국의처, 이 이전이라는 수도 분할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수도의 분할에 따른 비효율도 문제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번복으로 인한 신뢰, 그에 따른 또 비효율은 더 큰 문제 아니냐라는 게 이제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당연히 정치인의 책무이고 집권 세력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작은 것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큰 것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조금 전에 해외 유수 학교도 과감하게 유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뭐 관련해서 좀 듣고 계신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 상태고요. 네. 제가 지금 주문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특히 기업은 외자 유치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다 일자리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요. 네. 하여튼 제가 정부 당국에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네. 과연 요즘 시대에 인위적으로 도시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쉽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인위적인 이런 조성은 요즘 시대는 맞지 않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 같은 그런 기업을 특정 도시에 만드는 건 옛날 이 정권에서나 가능한 것이 지금은 어렵다. 이제 이런 지적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어떻게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송도 자유무역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책이 지금 뭐 마련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세종시도 이에 준하는 그보다 더욱더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지원책을 제시해서요. 일자리만 만들어진다면 저는 정부가 뭐 일정상의 소위 이제 세수상에 손해가 있더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무언가 그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륙 지역인데 좀 입지적으로 송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내륙 지역인데 입지적으로 지금 그런 기업 도시라든지 과학 교육 기능이 과연 가능할까? 어느 정도 가능할까? 뭐 이런 약간의 회의론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치상의 일부 불리한 조건을 감안해서라도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네네. 이것이 행정 수도를 만든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적 비효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 차원에서 정부가 새로운 대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시티나 여러 가지 연구 복합도시 형태로 잘 대안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도 이제 유치 교섭을 하고 우리 충청도민들한테도 설득을 하면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기업 도시 쪽으로 강조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도 많이 있는데 다소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쪽 지역만 특히 혜택을 주면 그런 노력을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도 해주면 되는데 좀 불공평할 수 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이 새로운 도시에 혜택을 주고 네. 점차로 다른 도시에도 저는 이제 규제 개혁 차원에서라도요. 네. 이런 문제에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정책을 펴나가면서 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좀 더 과감하게 세제생의 혜택,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산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얘기는 원안보다 더 좋게 한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지금 4대강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부분 주름이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세종시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다른 부분엔 더 주름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네. 이 세종시 문제의 자본 회임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내에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어차피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몰래 원안대로 하더라도 2030년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세수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세종시 문제에 대처하는 당 지도부가 너무 무기력하지 않느냐, 너무 조용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힘있고 추진력 있는 인물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초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의 좀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 지도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당이라는 게 표를 먹고 사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게다가 이제 고질화된 당내 갈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도부가 얼마나 괴로울까 뭐 생각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하여튼 뭐 당 지도부는 국익 추구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에 이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어차피 뭐 정치가 이제 타협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저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전대 관련해서는 네. 지금 뭐 당장 지금 그 예산국회 여러 가지 지금 주요 쟁점 법안들이 올려져 있는 정기국회가 있으니까요. 이 문제가 정기국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네. 세종시 대안도 뭐 1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그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 뭐 전혀 배제할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는 이 정기국회하고 세종시 문제를 마무리 진 이후에 논의할 문제지 이 문제로 새로운 어떤 뭐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정 총리에게 맡겨놓고 뒤로 이래 물러나 앉은 모습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대통령은 전면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번 총리가 이제 대안이 나오는 1월 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고 수정안의 방향도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대통령의 뜻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하여튼 뭐 대통령께서는 총리와 정부를 더 독려해서 대한민국하고 충청도에 다 도움되는 뭐 결정적으로 충청동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대통령이 이미 전면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네, 네. 민주당의 안희정 최고위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적어도 충청도 사람이라면 조중동 이 신문을 보지 말아야 한다. 아마 세종시 관련한 이 논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뭐 지역 문제 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그분은 집 앞에 가로등이 깨져도 조중동 탓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불매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조기 전당대회에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호 권익위원장의 이제 정치일선 복귀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데 이재호 의원이 뭐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호 대표께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현재 주어진 직무, 국민권익위원장 직무에 충실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뭐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뭐 그분이 공직에 지금 하여튼 임명직 이제 공직에 올라서셨으니까요. 네. 그 자리에서 뭐 최선을 다하시는 게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기국회하고 세종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내년 7월인가요? 이 은평을 재보선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나올 그럴 분위기를 사실상 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뭔가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일단 그 7월달 뭐 보궐선거 이 문제를 현재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네. 뭐 임명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뭐 선거라는 게 지금으로 따져도 뭐 9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세종시 문제 관련해서 이 박근혜 전 대표의 소신도 워낙 확고해서 이러다가 자칫 이 좀 계파 간에 갈라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또 뭐 정치연합 연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갈라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표께서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이 만들어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표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현실적인 어떤 뭐 표계산이 아니고 분명하게 국익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히 집권 세력의 중요한 뭐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적절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 한나라당의 친박계 반대로 이 세종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당이 어려워지고
이 소위 국익 추구라는 세종시 문제가 결정적으로 이 난관에 봉착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표를 포함해서 이에 대해서 무언가 반대를 해서 좌절시킨 사람들도 분명히 역사적 책임,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책임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아마 이제 드러나게 될 거고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국익 차원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굳건하게 우리가 뜻을 모으고 헤쳐나간다면 이 문제가 풀려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다른 쪽 현안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 골프장 업주로부터 뇌물받은 혐의로 검찰에 곧 소환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 4명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공교롭게 모두 친이계 의원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부패 척결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살리기의 핵심 동력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 기득권층에 대한 과감한 부패 척결은 간단 없이 과감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패 문제에 관한 한 성역 없이 특히 정파와 계파에 관계없이 추상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중진 정치인에 대해 흘리기식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을 엄중하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네, 일단 누구든지 간에 엄중하게 조사는 하고 드러난 사실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안성골프장 스테이트 월셔 CC의 공모 대표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맡았습니다. 바로 이 공성진 의원이 또 위원장이었고요. 고위 인사라는 점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당 자체 조사 필요성은 없을까요?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또 꼬리 자르기다, 제 식구 감싸기다 하는 이런 논란으로 번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검찰의 엄정한 이 수사를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께서 오늘 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